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야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프로야구 2026년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취재진과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다 무려 18년 전 기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2007년 신인 드래프트, 지금도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시 염 감독은 현대 유니콘스 운영팀 직원이었습니다. 감독도 코치도 아닌 프런트의 일원으로 드래프트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절이죠. 현대는 그해 1차 지명권이 없었고 2차 1라운드부터 선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단 내부 회의는 치열했습니다. 후보는 단 2명이었습니다. 광주동 성구의 왼손 투수 양현종, 그리고 천안북 1고의 오른손 투수 장효은. 지금 이름만 들어도 결과가 너무 선명해 보이지만 그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현종은 제구와 완성도는 있었지만 구속이 빠르지 않았고 장효은은 눈에 띄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표가 쌓였고 결과는 단 한 표 차이. 장효은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염경엽 감독 역시 그 표를 던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빠른 공, 더 큰 잠재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 장효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당일, 2차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기아는 양현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번, 현대 유니콘스는 장효은을 지명했습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현대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원하는 선수를 정확히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종이 위에서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선택의 결과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효은은 프로에 입단한 뒤 몇 년을 뛰었지만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장시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바로 최근 LG 트윈스가 영입을 공식 발표한 그 장시환입니다. 그 사이 팀도 사라졌습니다. 현대 유니콘스는 2007 시즌을 끝으로 해체됐고 2008년 우리 히어로즈로 재창단되며 넥센 히어로즈로 팀명이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프런트에게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장시환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염경엽 감독 역시 현대를 떠나 LG를 거쳐 2012년 넥센 코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3년 넥센 감독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장효은은 장시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새 이름, 새로운 각오,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13년 단 2경기, 5와 3분 위 2이닝 동안 9실점. 이듬해에도 6경기, 6과 3분 위 2이닝 동안 또다시 9실점. 2014년까지 무려 7시즌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성적표에는 6패, 1세 2부, 1홀드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대받던 유망주는 어느새 잊혀진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 시즌을 앞두고 KT 위즈가 19단으로 합류합니다. 신생팀 지원 규정에 따라 기존 9개 구단의 보호선수 20명 외 1명을 지명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이 장시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넥센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선수였지만 KT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현실이 됩니다. 장시환은 2015 시즌 KT에서 47경기에 등판해 7승 5패, 12세 2부, 평균 자책점 3.98을 기록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잠재력이 마침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KT 위즈 초대 마무리 투수가 되었고 리그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스토리 중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 4월 그는 KT에서 롯데로 트레이드됐고 2019년 11월에는 다시 롯데에서 하나로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팀은 바뀌었지만 점점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시환은 한화에서 1군 마운드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과 육성에 밀려 등판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9경기 8과 3분 위 2이닝 1승 1패 평균 자책점 4.15라는 기록을 남긴 채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어느덧 마흔을 눈앞에 둔 나이. 사실상 선수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사람이 그를 떠올립니다.
바로 염경엽 감독이었습니다. 염 감독은 방출 소식을 접한 뒤 장시환을 유심히 지켜봤고 구단에 직접 영입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직 공이 빠르다는 것, 최고 구속이 150km까지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염 감독은 말합니다. 볼넷만 줄일 수 있다면 불펜 추격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방출을 경험한 선수,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잡은 베테랑. 염 감독은 장시환에게서 과거 김진성을 떠올렸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그 성공 스토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2014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감독과 선수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넥센 시절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장시환. 하지만 이제는 상황도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18년 전 드래프트에서 염경엽 감독이 양현종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던 투수. 수많은 선택과 실패, 방황을 거쳐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시환의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